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15억 년 전,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지요.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5억 년 전, 바닷속에 갑자기 기묘한 생명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긴 척수와 무시무시한 가시들,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이상한 동물들의 등장. 캠브리아 대폭발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지요. 날개를 펄럭이며 헤엄쳐오는 이 동물은 아노말로카리스입니다. 1m가 넘는 아노말로카리스는 캠브리아의 바다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바다에서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기 급급했던 엄지손가락만한 생물 피카이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피카이아의 등엔 빳빳한 막대기 모양의 척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척추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척삭은 피카이아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척삭과 V자 모양의 근육 분절이 협력해 유례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더 힘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카이아는 이렇게 바닷속을 헤엄쳤겠죠. 오늘날의 어류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피카이아는 살아남았죠. 눈도 보호용 껍질도 없는 약자였지만 재빨리 헤엄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카이아가 남긴 유산은 그 의미가 큽니다. Once you've got a notochord, once you've got the myomeres,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Once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 fish,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an invertebrate. And once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a vertebrate, then you're on the way to becoming us.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척삭을 가진 해양 생물은 이제 물고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최초의 물고기 아란다스피스입니다. 온몸이 비늘로 덮인 물고기였지만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수영 솜씨는 어설펐고 아주 느림 보였지요. 턱이 없는 무악어류여서 복부에 있는 입으로 물을 빨아들여 그 속에 든 미생물을 걸러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억 년이 지나고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미구아사 국립공원. 이곳 지층은 무려 3억 8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절벽 지층엔 물고기의 대약진,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번기에 등장한 새로운 물고기였죠. 커다란 몸집에 폐로 호흡했던 흔적, 그리고 커다란 지느러미까지. 화석의 주인공은 유스테노테론, 뛰어나게 강력한 지느러미란 뜻입니다.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 안에는 이전의 물고기는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유스테노테론의 지느러미는 육상동물의 팔다리가 물고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왜 뼈 있는 지느러미가 필요했을까요? These most likely will be used to move in a very swampy environment. 유스테노테론은 뛰어난 수영 선수였습니다. 힘센 지느러미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또한 턱과 이빨이 잘 발달한 유능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기의 바다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당시 바다의 지배자는 둥콜레우스 테우스였습니다. 6m가 넘는 집채만한 크기의 강한 턱을 가졌고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둘러싼 판표류였지요. 무서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스테노테론은 한 가지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다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로 한 것이죠. 힘센 지느러미로 헤엄쳐 찾아간 곳은 바로 민물이었습니다.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라는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타알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타알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타알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슭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고기의 진화는 틱타알릭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 태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번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테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 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타알리게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대번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테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테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칸소스테가 이후 다시 몇백만 년이 흘렀고 물속의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육지는 여전히 기회의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2억 8천만 년 전 완전한 육상동물이 등장합니다. 육지의 공기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번식을 위해 물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아칸소스테가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상륙은 완성됐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